네, 안녕하세요. 더블크루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성입니다. 이 앞에 사진의 주인공이 또 바뀌었죠. 그러네요. 네, 하나증권 릴레이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명동 지점의 이재찬 대리가 세미나로 출격을 합니다. 이번 주제는 4분기 포트폴리오 압축 투자 전략인데요. 압축 투자. 네, 압축 투자. 끌리는 단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또 목욕탕 목소리잖아요. 압축적인 목소리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압축 투자. 네. 맞네요. 아주 압축 투자 전략을 27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세미나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네, 4분기 시장 흐름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저 명동 사옥에 이재찬 대리뿐만 아니고 거의 네. 레전드급 부장님 하나 계시는데 그쵸. 이왕수 부장님 같이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얼마나 우리 시장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좋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 요정이죠. 이 백인재 부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담스럽네요. 네. 상승 요정 시장 좀 끌어올려 주세요. 네, 좀 뭐 나름의 이제 상승 요정으로 토템 이미지화 되긴 했는데 네. 최근에 많이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만 나와도 장이 그렇게 막 반등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토템팔 다 떨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 오늘 부를 기점으로 한번.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네. 후반보다 많이 맞아요. 네, 그래요? 폭을 줄이고 있어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제가 나온다는 소식을 또 시장이 또 시장이 알고 네. 네. 대비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이제 나눠야 된다는 게 좀 찹찹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여러 가지 장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 네. 그리고 아직 희망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 아하. 이런 얘기들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대했었던 그런 어떤 주주환원이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래도 하방을 지지하는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하방이 어디까지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반도체 투톱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주환원이 네. SK하이닉스 40조, 지난주 금일 삼성전자 110조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이건 왜 이런 거죠? 그러게요. 네. 왜 그랬냐면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결국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시면은 네. 뭐 제목을 제가 좀 재밌게 쓰긴 했습니다. 주주환원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실망의 잡두기. 실망의 잡돌이를 좀 했죠. 어저께 보러 많이 했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한 그 공시로 인해서 넥장에서는 조금 올렸던 것들을 다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보다 좀 미미했다라는 평가예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 민심이 천심 아닙니까? 네. 네. 결국에 그 주주들이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닉스가 이 정도 했으면은 3전은 이만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뭐 언론사들도 그렇고요. 많은 우리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많은 분들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였죠? 컨센서스가 대략? 사실은 뭐 원래 40조 뭐 이 정도죠. 원래는 그랬는데 닉스가 40조를 해버렸으니 그러면 얘네는 그러면 한 60조는 하겠다. 뭐 70조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110조 이상을 한다라는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실망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자들이 바랬던 거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 그래서 본원적인 주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의 주주환원을 원했던 거죠. 배당도 필요 없다. 뭐 약간 그런 뉘앙스도 막판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배당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의 그 성격,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좀 취약점이 있었죠. 네. 이런 것도 근데 좀 풀어보겠는데 방법은 다 있거든요. 있는데 네. 그 방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부담감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더 하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확정한다. 아, 내년 1월에 확정한다. 라고 언급을 그렇죠. 해서. 사실 이제 9월 31일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3분기 말을 확정 짓고 7, 8, 9 확정 짓고 거기에 따른 그 배당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11월 정도에 내주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30조 정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 네, 3분기 거를 이제 그거를 배당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거를 또 언제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이제 1월에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OF라고 하죠. 그 FCF,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얼마를 더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해주길 바랬는데 또 조금 그 부분도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뉴스 플로만 보셔도 다들 실망해서 뭐 주가는 왜 그러냐, 또 닉스랑 그 삼전은 또 왜 차이가 나느냐, 뭐 혼자 왜 급락했냐. 결국에는 사실 닉스는 괜찮았었다가 삼성전자가 좀 심상치 않게 끌어져 내려오니까 사실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왔죠. 네. 여기 그런 장이에요. 그런 시장이 이런 센티멘트에 좌우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네. JP 모건 되게 아주 강력한 롱 뷰를 보여줬던 JP 모건도 아쉽다. 단기 실망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CT는 또 괜찮게 봤어요. 한 분기 배당금을 30조 원씩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있고 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실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다음 장. 자, 우리가 과연 실망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메뉴? 또 제목을 또 제가 붙였어요. 네. 답은 네? 니요? 약간 좀 이거는 네. 반반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왜 실망할 자격이 없죠? 실망 자격이 있죠. 있으니까 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투자자고 주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를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켰으면 실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망한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 유무를 조금만 좀 확인해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들이 할 만큼은 했는데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 주자. 너무 이렇게 매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110조 원에 대한 주주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면요 역대급입니다. 사실은 이 이상으로 뭐 더 하는 걸 또 뭐 기대하고 그러긴 했었으나 뭐 200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아마 그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익의 성장이 이익이 아직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분명히 그런 어떤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아까 CT가 발표했었던 그 분석했었던 분기당 30조만 이렇게 계속 하더라도 연간 120조를 그 배당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배당금을 120조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잘 해보면은 뭐 한 그러니까 배당률로 한 8%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주식 뭐 금융주 이런 거 담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삼성전자만 담아도 됩니다. 그럼 밑에 깔고 가다가 얘네들이 주가가 펀더멘탈리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한 그 차이까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많은 리포트들은 이 재평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사실 이게 KB증권 그 리포트거든요. 근데 KB증권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8월 10일 방송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쯤 했었는데 그때 KB증권이 확신의 매수 시점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배당. 주주배당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주가가 22만 원 언더였거든요. 2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그 시점에서부터는 계속 확신으로 갖고 매수해도 된다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톤 다운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DS 투자증권 얘기는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배당을 하긴 하는데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긴 할 텐데 자사주 소각을 하려면은 그 지분의 관계, 그 이제 금산법으로 인한 지분 관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우선주의 소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한 시나리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럼 우선주도 나쁘지 않겠네라고 한번 봐도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본주 투자자 아닙니까, 그죠? 본주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질 때 우리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식대가 꽤 났었는데 그때도 현물 배당마저도 우선적으로 좋고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퍼즐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상당부 시세를 내긴 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선주로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 수익률로 치면은, 시가 배당률로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한 3% 정도 이상의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주로 투자했을 때 똑같은 배당, 약간 더, 원래 우선주라는 게 배당을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동일하게 주거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시가 자체가 낮은 우선주가 똑같은 배당금을 받았을 때 훨씬 수익률이 높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배당이 늘어날 거니까 우선주 투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날 지난주 금요일에 우선주가 급등했었던 이유가 얘네들은 배당 위주로 갈 것 같은데 얼마나 배당할까? 이 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급락을 했죠. 근데 오늘 그 화면에 네. 그 저기 뭐지 실시간 댓글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네, 소통을 또 엄청 아니 뭐 소통이 아니라 분인데, 네. 그 메모장으로 가려놔가지고 네. 제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네. 뭐 댓글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얼마나 뭐 또 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자주 가리긴 합니다. 오늘만 가린 게 아니고요. 네, 자주 가리긴 하고요. 이 삼성전자 주주환원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내년에 대한 그 모호성, 1월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것이 뭐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SK하이닉스처럼 내년에 대한 가시성이 좀 있다면 오히려 좋았을까요? 이만한 사실은 그 가시성이라고 하죠. 그 110조, 120조 정도의 어떤 그 포텐셜을 보여준 것도 사실은 충분하다라고 아마 삼성전자 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1월에 내용들을 역시나 이제 주가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켰을 때 그때 이제 그럼 편하게 이제 나 들어가도 되겠다, 사도 되겠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그거를 나왔으면은 더 좋긴 좋았겠죠. 그 얘기는 뭐 제가 다른 얘기로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점점 커지니까. 이제 커지죠. 커질 수 있고 사실 이제 9월 말에도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모르죠. 또 이 사회에서 당장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소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뭐 사실 조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나 좋습니다. 그런 기대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차트인데요. 이제 실망 말고 희망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제가 지금 달아놨습니다. 아하.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차트에 제가 3개의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박스 같지 않나요? 요런 박스가 있고요, 그렇죠? 요런 추세 박스가 있고, 네네. 요런 추세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기대했었던 건 우리가 7월에 겪었던 그 하락 추세. 정확하게 여기를 못 넘고 떨어지고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케도 다시 이제 7월 말에 이제 반등을 한번 해주면서 매수도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게 어저께가 사실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은.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좀 살려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리가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건 안 비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좀 저는 오늘 막 갭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행복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긴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 있는 이 모양이 결국에는 조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뭐랄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이 추세에서는 이탈한 건 좀 슬픈 얘기입니다. 네. 좀 안 좋은 모양새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후반에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를 다시 안착하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고 좀 가는 걸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차트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차트고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추세를 이탈했다. 네.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하나는 걱정되죠. 걱정되지만 그래도 이 박스가 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상방 하방을 이렇게 막고 있는 엔벨롭 같은 봉투 네. 같은 그런 이제 박스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22만 원 선은 이제 강력하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이제 그 트라이를 할 거잖아. 저항선 트라이를 계속 해볼 거다. 이런 건데 이러면 조금 재미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장을 도래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확산이 확 일어나면서 다른 뭐 화장품주, 금융주, 뭐 보험주, 뭐 또 원자력, 뭐 이런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방을 확신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자사주 매매 현황들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도 자사주를 사잖아요. 네. 40조를 삽니다. 11월까지.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그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자사주를 이제 시장가로 땡겨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한 번 확 사지 왜 안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자사주는 이제 그 정해진 호가 그 매수 호가 언더 3호가 안에다가 이제 걸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은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40조 원 중 뭐 8점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8.3%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원래는 11월까지 3달 동안 네.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한 이 속도라면은 한 2달 안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뭐 이제 10월 중순 정도에는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밑에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좀 이런 관점은 분명히 유효하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가 매수 때를 이제 노리고 들어오는 네. 그런 모양새로 봐도 된다. 삼성전자도 근데 한 대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할 뿐이지 자사주 매입은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들한테 주기 위한 어떤 성과급 용도로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지지선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이 떨어졌는데 라는 그리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외국인들이나 뭐 이제 기관 매수세들이 오늘도 들어오고 그래 준다면은 이 방향을 또 찾아 나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실망 말고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자. 저는 긍정론자니까요. 네. 이런 말씀. 좋습니다. 그 저 차트 좀 확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차트가 의미하는 건 7월 말에 저점 찍고 올라가면서 지금 하방을 다지는 듯한 자리가 지금 걸렸는데 네. 그게 대략 가격대가 200 얼마입니까? 25만 6천 원? 네. 사실 26만 원이 전 중요한 26만 자리라고 원? 봤는데요. 어저께 그건 이미 깨졌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22만 원은 아주 좀 확실한 지지선 같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물벽들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매물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거 여기 본점만 찾으면은 다시는 국장 안 해. 뭐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쯤 오면은 그런 분들이 그러면 나가실 분들 뭐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남아 계실 분들은 좀 다시 정고점까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여정을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추세로 네. 오늘 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26만 원 정도를 오후에 전약 후광으로 올라선다면 괜찮은 자리다. 26만 원 올라오면 너무 좋고요. 25만 5천 원, 25만 원만 넘어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4만 9,250원. 그러면 뭐 25만 5천, 26만 원까지 우리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장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네. 소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요 장표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제목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하는 법이라고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진 않죠. 그리고 해야 됩니다. 자사주를 사긴 살 거예요. 그리고 소각하는 목적으로 사긴 사는데 그걸 얼마나 살 것이고 또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놓느냐의 관건인데 네. 여기에 이제 아무 글씨가 없죠. 자사주 소각하는 법.
없음. 그건 농담이고요. 네. 네. 깜짝 놀랐죠? 사실 제 장표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어 오긴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뭔가 이게 책 잡힐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이거는 지어놓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배 구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금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이 이제 산업과 산업 회사와 그 지분율을 관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네. 이런 생명 화재 이 친구들이 금융입니다, 그죠? 금융인데 네. 이 산업의 지분을 지금 8.51%, 1.49% 갖고 있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죠? 산수를 빨리 하면 이게 10%입니다. 네. 정확하게 9.99 어쩌고저쩌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10% 이상을 초과하면은 안 된다, 금지된다라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면 그러면은 얘네들의 지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높아집니다. 그렇게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는 유지되는데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소각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의 지분율을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옛날부터 삼성물산이 그래서 그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물산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이 5%. 근데 삼성생명은 19%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8.5%나 갖고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얘네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죠. 네. 사실 물산이 생명의 지분을 사갈 거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 플랜은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용이 형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이거 이번에 자사주 소각 멋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요게 걸리네. 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그 지분, 전자 갖고 있는 이 지분을 물산한테 이제 파는 그런 어떤 모양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물산은 그러면 물산이 돈이 있어야지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물산은 돈을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네. 물산한테 돈을 몰아주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가 사실 어떻게 보면 포인트기도 해요. 그래서 물산이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에피스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분할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할해 놓고 아직 에피스홀딩스를 아직은 팔지 않았어요. 이게 한 4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팔고 그리고 또 그 물산이 생명 지분 가치 이 19%도 한 11조, 12조 정도 됩니다. 네. 요런 거 팔진 않겠지만 수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물산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한 8조 정도 갖고 있어요. 이 반기 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다양하게 이런 거를 더해 보면은 한 20조 이상은 사실 물산이 좀 땡겨 오고 마련할 수 있네요. 마련해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얘네들이 또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배당을 받으면 또 돈이 또 생깁니다. 또 생명이 받은 배당을 또 물산한테 또 넘기는 또 제재 배당 이런 재배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은 물산이 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를 좀 사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분기 안에 아니면은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내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IR 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그런 거를 빵 터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다. 얘네 좀 그래서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희 보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현대그룹 보면 개인 CEO가 자기 사비로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하고 SK그룹도 또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대주주 요건에 맞는 50억 언더로 사기도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 상승 요정이 나와서 그런지 아까 시작할 때 삼성전자 25만 원은 확실히 넘어라 하고 그러네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5만 500원 네, 넘었습니다. 이게 네. 제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묻어 가겠습니다. 네.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 순서에 계시는 분들이 다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알고 계시잖아요. 엔비디아 실발은 무조건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은 케빈 워시는 별말 안 할 겁니다. 이분은 원래 조금 약간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삼성전자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별말 안 하겠지만 사실은 베센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레이가 네.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것만 보여주시죠. 그러면요. 네. 요 장표는 그냥 이제 캡처를 해두고 그냥 한 장으로 끝내는 센트형의 바이백입니다. 이게 빈센트 아닙니다. 베센트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낮아지겠구나라는 것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요. 네. 장기 국채 금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상당하구나. 뭐 오늘 TGA 1조 달러를 뭐 이걸 장기 국채를 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고 단기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묻히고 뭐 이런 것들의 플레이가 일어나면은 이제 그 증시에는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증시가 올라가길 바라고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재무부 계정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9,700억 원이나 네. 700억 달러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장표는 맨 밑에 있는 핵심 요약 저게 키군요. 맞습니다. 요거 보여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독립 리서치 아리스라는 곳에서 딱 제가 여러 가지 막 리서치를 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제일 괜찮은 자료 같아서 이거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요거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인재 부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